네, 안녕하세요. 네, 4시 피부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가려움증 어떻게 관리할까요?인데요. 오늘 교수님 책을 가지고 가려움증 예방을 위해 절대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5가지를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서울대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낸 이후에 서울대병원에 이 책을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사인해달라고 하시고 네. 책을 진료하기 전에 미리 보고 오셔가지고 이대로 하니까 이미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책을 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전에 미리 읽고 네. 가려움증이 괜찮아졌는데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 책이 좀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사이에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수님 처음 배웠을 때 교수님께서 나 가려움증 도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아니,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가려움증 도사라고. 네. 아니, 제가 소문을 들었나? 네. 그러셔가지고 네. 가려움증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네. 또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가려움증에 대해서 이렇게 네. 하지 마세요 혹은 네.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들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네. 자리가 저로서는 너무 즐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딱 하지 말아야 될 행동 15가지가 책에 나와 있는데 네. 그거를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이 책에 보시면 이제 내가 왜 가려운가, 네. 가려움증의 원인을 찾아서 가려움증을 잘 원인을 없애야 가려움증이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가려움증 원인을 이 책에 잘 써놨지만 뒤쪽에는 이제 가려움증이 잘 치료된 이후에 가려움증이 자꾸 재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평소에 피부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가려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15가지, 그리고 평생 해야 될 행동 12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오늘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실용적인 거를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도움이 되시는 네. 방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5가지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맨날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뭐 이런 거 뭐 다 아는 상식 같은 얘기인데 네. 이런 게 가려움증 예방에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질문에 대한 답도 받아주시니까요. 네. 가려움증 혹은 피부과적인 질문들 남겨주시면 네. 질의응답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임경조님 인사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인자하게 보이신다고.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인자하신 우리 정진호 교수님과 함께 네.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이걸로 예전에 방송 나오셨잖아요. 네. 때를 절대 밀지 않는 피부과 의사로. 네, 맞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에서 피부과를 배울 때 피부과 교수님이, 제가 본과 4학년 때인데 때를 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네. 또 가려워지고 또 피부병이 많이 생긴다 하는 그런 강의를 해주신 걸 보고, 제가 그동안 학생 때까지는 옛날 우리 어머니가 때를 밀었기 때문에 때를 밀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때를 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그때부터, 그때가 83년이니까 8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30년이 넘게 때를 한 번도 안 밀었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인 정서상 때를 밀어야 목욕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때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 피부에 붙은 더러운 물질들, 또 세균들, 뭐 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간단히 우리가 거품을 손에 이렇게 내서 더러운 데만 살짝 발라서 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샤워 정도로만 하면은 그런 때는 99% 다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때를 민다 할 때 수건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돌돌 밀려 네. 나오는 거는 때가 아니고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막이 밀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피부 세포가 기름을 만듭니다. 기름을 만들어서 밖으로 분비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두꺼운 기름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 기름막이 어디 있느냐? 각질층이라고 하는 우리 피부가 죽어 있는 그 층 사이에 두꺼운 기름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기름막이 있어야 피부에 있는 수분이 기름을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이 밖으로 손실이 안 돼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요. 또 그 기름막이 있어야 외부에서 자극 물질이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 피부에 자극성 피부염이나 습진을 유발하지 않는데 이렇게 때를 밀면 기름막을 다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발산해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렵게 돼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피부가 건조하면 왜 가려워지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써놨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때를 밀면 피부의 수분을 항상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름막을 없애버리는 아주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때로 미시면 안 됩니다. 때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피부에 묻어 있는 더러운 먼지들 또 세균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간단한 샤워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샤워로 하시고 이태리 수건이나 때밀이 수건으로 때를 미는 거는 네. 피부를 건조하게 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아주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볼 때 가려움증 환자분들한테 때를 미시냐고 물어보면 옛날엔 밀었지만 이제 가려워서 병원에 가서 피부과 선생님들이 때를 밀지 말라 그래서 안 민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바디 스크럽 요새 여성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그 바디 스크럽이라는 게 각질층을 제거하는 건데 각질층을 제거한다는 거는 결국 때를 미는 거랑 같은 거고요. 바디 스크럽을 자주 하시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괜찮더라도 나중에는 피부가 가려워질 겁니다. 네. 그래요? 네. 요새 바디 스크럽 제품들 중에 오일 많이 섞어가지고 잘 나오는데 그래도 안 될까요? 글쎄, 그래도 우리 피부가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로서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때는 안 미는 게 좋다는 네, 거네요. 네.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가려움증 예방을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때를 밀지 마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려우신 분 또 앞으로 나는 가려운 그런 상태의 피부를 갖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지켜야 될 그런 행동입니다. 중요하니까 1번으로 말씀을 네. 해주셨던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면 사실 그 간단하게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씻겨 네. 나간다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 그 두 번째가 그거예요. 비누 거품을 네. 오래 무름지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는 안 밀다 그래도 샤워할 때 보면은 이제 비누 수건이라고 그러죠. 네, 거품이 잘 바디 나는 타월, 걸로 네. 거기다 해가지고 이제 전신을 맞아요. 그럼 또 기분이 좋아요. 네, 이렇게 네. 문지르시는 분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오래 1, 2분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1, 2분 하는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손을 자주 닦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손을 비누로 이렇게 닦으면 비누가 코로나 균에 있는 세포막에서 지질을 빼가지고 그 균을 죽입니다. 예. 그래서 비누라는 거는 지질을 녹여내는 그런 성질이 되게 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누,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를 할 때 기름기가 있는 그 그릇이 네. 우리가 거품을 내서 하면 기름기 쫙 빠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누라는 거는 기름을 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도 기름막이 아까 굉장히 두껍게 있어서요. 수분을 이렇게 밖으로 뺏기지 않도록 기름막이 막아준다 그랬는데 네. 비누 거품을 사용해서 그렇게 매일 샤워를 하면 피부에 기름막이 없어져 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비누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내 가지고 균이 좀 있을 만한 겨드랑이나 항문주위나 이런 데 살짝 발랐다가 금방 흐르는 물로 헹궈내시면 세균은 다 없어지고 네. 피부는 건조해지지 않고 네. 하기 때문에 비누 거품을 오래오래 문지르는 행동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고, 그걸 자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 이 책에 얘기드린 것처럼 피부가 가렵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그럼 세 번째가 비누를 못 쓰면 그러면 물로만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쓰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형 비누를 많이 쓰죠. 저는 어렸을 때는 그 물비누라고 액체 비누가 없었을 시대고, 요즘에는 저도 약산성의 그 액체로 된 클렌저를 쓰고 있지만, 고형 비누는 그 비누를 만드는 그 공정상 알칼리입니다. 산도가 알칼리로밖에 만들고요. 물비누라고 하는 액체 상태의 비누는 우리가 이제 pH, 산도를 조절해서 산도를 약산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피부는 정상 산도가 약산성입니다. pH가 5나 5.5 정도의 약산성인데 그 약산성에서 피부의 모든 기능이 건강하고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산도는 항상 약산성 pH 5로 유지해야 되는데, 고형 비누로 이렇게 자꾸 샤워를 하다 보면 피부의 산도가 알칼리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알칼리로 바뀌면 피부가 기름을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고, 피부가 피부 장벽을 만드는 그런 능력도 떨어지고, 피부도 굉장히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누 거품을 아까 손바닥에 이렇게 내서 더러운 데만 좀 살짝 닦으라고 했는데, 그때 고형 비누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약산성 클렌저인데 산도를 피부의 산도랑 동일하게 pH 5나 5.5로 맞춰놓은 그런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서 거품을 내서 샤워를 하는 게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고, 피부의 가려움증을 예방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세 번째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번째도 사실 조금 충격적입니다. 아, 그래요? 샤워를 매일 하지 않습니다. 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하루에 2번 샤워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땀을 흘려서 샤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샤워를 굉장히 짧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옷을 벗고 다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옷을 다 입는 데까지 최 5분이 안 걸립니다. 5분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을 하고, 우리가 세수도 거품을 이렇게 내가지고 얼굴에 비누를 좀 묻혔다가 물로 닦으면 30초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물을 뿌리고 거품을 이렇게 해서 더러운 데 해서 물 뿌리면 사실은 뭐 꽉꽉 밀 것도 아니고 더러운 땀만 닦는 거니까 물만 끈지고, 더러운데 겨드랑이나 항문주위나 이런 데만 좀 비누로 닦아서 하면 되고요. 또 매일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샤워를 하는 것이 오히려 피부에 더 좋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환경이나 먼지가 많이 나는 환경, 이런 데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매일 땀을 흘리거나 하는 분들은 이제 일과 후에 꼭 샤워를 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서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 매일 샤워하실 필요 절대로 없고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하시는 게 좋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보습제를 바르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습제를 발랐는데 샤워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발라놓은 보습제가 또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습제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 덧발라 주시는 게 좋고, 보습제를 바를 때 조금 아까 전에 바른 보습제를 닦아내고 발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 그러지 마. 저인데요. 그래요? 네. 그거 좋지 않습니다. 보습제는 우리 피부에 기름을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덧발라 주시는 게 좋고, 매일 샤워하면 그 전에 발라놓은 보습제가 이렇게 씻겨 나가기 때문에 네. 매일 특히 심하게 건조해서 심하게 가려우신 분들은 샤워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고 사이사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샤워를 너무 오래 하거나 자주 하면 비누를 많이 쓰게 되니까 비누가 우리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을 많이 녹여내서 피부가 더 건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의 익숙해진 습관을 고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샤워 횟수와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뜨거운 탕에서 몸 지지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온천. 네, 그래서 저도 뭐 등산을 하거나 하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너무 좋죠. 이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혈액순환이 일단 좋아지고 또 근육통 같은 게 도움이 맞아요. 되고 네. 그리고 좋다 하니까 정신 건강에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는 거에 좋은 점은 분명히 있고, 저는 피부 관점에서 얘기를 할 때 너무 뜨거운 물 속에 오래 있게 되면 이 기름이라는 게 찬 온도에서는 낮은 온도에서는 딱딱하게 굳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은 좀 녹지 않습니까? 근데 피부에 있는 기름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우리가 목욕탕 물이 40도, 41도, 42도 그 정도에서 피부에 있는 기름이 다 액체화되지는 않지만 네. 그 구조가 조금 이렇게 루즈하게 돼가지고 피부의 기름막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그런 게 있고요. 또 피부 온도가 이제 목욕탕 물 속에 들어가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피부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 혹시 거기가 건조하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염증 세포가 많이 모여서 피부가 가려운 부위가 있는 분들은 염증이 더 그 부위에 심해져 가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혈관이 늘어나고 또 염증 세포가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뜨거운 물이 약간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좀 가려움증이 통증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책에 가려움증과 통증이 같은 신경을 이용한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속이나 찬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일종의 통증을 유발해서 가려움증을 일시적으로 못 느끼게 하지만 다시 목욕을 끝나고 나오면 더운 온도가 혈관을 늘려서 염증 세포를 모여서 염증을 더 심하게 하기 때문에 목욕하고 더운 통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는 더 가려워지고 또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는지 그런 얘기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탕 속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부 외에 정신 건강이나 뭐 혈액순환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좋은 측면이 있지만 피부 건강과 가려움증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더운 통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의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뭐 다 좋은데 네. 피부과 의사 관점에서는 네. 그런 것들은 좀 유의를 네. 해야 한다 말씀해 네. 주셨고요. 후니TV 주식 라이브 채널님 질문인데 지금 강의 내용이랑 연관이 있어서 네. 하나만 짚어보고 할게요. 그러면은 샤워할 때 온도도 사실 따뜻한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게 좋을지. 그래서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네. 근데 피부 온도는 31도 아니면 32도 그 정도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31에서 32도. 피부 온도가. 재보시면 피부 온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샤워물도 31도, 32도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가장 피부 건강에 좋다. 네.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꼈을 때 좀 미지근한 게 그렇죠. 피부에 좋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너무 찬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은 좋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인데요. 이제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도 네. 주의를 해야 할 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슬라이드를 좀 바꿔볼까요? 어떻게? 제가 네. 해볼게요. 네. 근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제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에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죽은 피부 세포하고 피부 세포가 만든 두꺼운 이제 기름 이 막이 로 구성된 게 이제 피부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각질층이라고 하는데 각질층은 피부의 가장 바깥에서 두꺼운 피부 기름막이 피부의 수분이 밖으로 손실되는 걸 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각질층이라는 게 결국은 피부 밖으로 떨어져 나가야 될 그런 층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약하게 붙어 있어요. 살짝 붙어 있어요, 피부에. 그래서 우리가 실험할 때 스카치 테이프로 한두 번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하면은 각질층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저희가 굳이 빡빡 닦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각질층은 손상되지 않아야 기름막이 손상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살짝 스카치 테이프로 띄었다 붙였다 하면은 떨어져 나올 정도로 살짝 피부에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샤워를 다 한 다음에 마른 거칠거칠한 수건으로 이렇게 닦으면 각질층이 다 날아가겠네요.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샤워를 한 후에도 부드러운 수건으로 이렇게 톡톡 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보습제를 바로 발라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이 책에 그런 얘기를 이제 6번째 주의사항으로 썼는데 어떤 분이 외래 오셔가지고 선생님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닦으면 되면 네. 되지. 근데 그분의 이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려움증에 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래서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세심하게 제가 이 책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기를 닦을 때도 이렇게 살살 닦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정도로 각질층이 살짝 붙어 있기 때문에 때를 미는 건 절대로 말도 안 되죠. 그거에 비하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피부의 각질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네.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와서요. 그렇구나. 네. 저희 강의를 후에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네. 스피디하게 나가봐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7번째가 보습제예요. 네. 아까 하루 2번 네. 바르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그 보습제는 이제 요즘엔 젊은 사람도 많이 바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의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 세포가 기름을 만들어요.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런 기름을 만들어서 밖으로 분비해서 각질층에 두꺼운 기름막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50이 지나고 60, 70, 80, 90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노화가 되면 피부 세포가 기름을 많이 못 만듭니다. 기름을 많이 못 만들어서 피부의 기름막이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 피부가 얇아지는 거를 피부가 못 만들어서 기름을 못 만들어서 얇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형태로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보습제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보습제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1대1대1의 비율로 잘 피부에 있는 기름과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피부에 바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아침에 바르고 점심에 바르고 저녁에 바르고 닦아내고 바르는 게 아니고 계속 덧바르고 그리고 샤워를 하면 발라놓은 게 다 씻겨져 나가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샤워하지 말고 네. 이렇게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습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보습제들은 세라마이드를 굉장히 조금 넣어요. 왜냐하면 세라마이드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네. 조금 넣는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지를 1대1대1의 비율로 충분히 넣어주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이 당 성분, 혈액형 당 성분도 피부 장벽에 중요하다는 게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런 당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 이런 거를 잘 골라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하루 2회 이상 바르는 거는 젊은 분이나 가려워서 고생하시는 분이나 나이 드신 분에게 꼭 필요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적인 보습제 예로 정진호 이펙트가 있죠. 네, 뭐 제가 만든 보습제에서 좀 그렇긴 한데 정진호 이펙트라고 쳐시거나 아니면 제 이름을 치면 그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전 가족이 바를 수 있고요. 세라마이드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네. 당 성분도 들어가 있고 발라보시면 보습 효과가 굉장히 좋고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습제 선택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네. 세라마이드 많이 들어있는. 네. 그 다음이 8번째가 실내 건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기름막이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뺏기지 않게 해준다고 했고 기름막이 없어지면 수분이 잘 뺏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해요. 실내가 건조하면 가려워요. 가려운 거 말고 실내가 건조하면 실내에 널어놓은 빨래가 잘 마르죠. 맞아요. 맞죠? 네. 피부도 마찬가지죠. 피부에 있는 피부도 잘 말라요. 그래서 실내가 건조하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쉽게 건조해지면 가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철에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이유도 대기 속에 습도가 낮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내 습도를 가습기를 켜놓으시고 빨래도 널고 또 뭐 어항도 갖다 놓고 해서 습도계로 50%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아파트는 겨울철에 습도가 20%가 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 건조해요. 네, 건조하니까 이 피부가 금방 따라서 잘 마른다고 네.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잘 건조해지니까 더 가렵게 됩니다. 그래서 습도 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온도도 섭씨 20에서 22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요. 네. 실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가 낮아지게 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온도가 섭씨 20도에서 22도예요.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네. 전체 건강에 오. 좋은 온도가. 그래서 겨울철에 좀 춥게 느껴지시면 내복을 입더라도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로 유지하시면 그리고 습도는 50%를 유지하시면 피부 건강에도 좋고 피부 가려움증에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피부 온도에 대한 건데 네. 이불 속 온도도 낮게 네.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네, 제가 아까 탕 속에 들어가면은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네. 또 혈관이 확장되면 염증 세포가 모여서 가려운 부위나 염증이 있던 부위가 더 가려워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불 속 온도라는 거는 우리가 하루 7시간, 8시간 저녁에 자는데 그 이불 속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덥게 주무시면 가려우세요. 네. 덥게 잠을 자면 가려울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전기 담요도 깔고 또 뭐 추우면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덥게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감기에 안 걸리실 정도로
내복도 입으시고 하고 이불 속 온도도 22도 정도에 맞춰서 네. 주무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가려움증 예방에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0도 이불 속 온도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그 다음이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네, 거예요.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찜질방에 간다거나 아니면 스토브나 이런 걸 하거나 춥다고 저기 뭐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가 있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이 네. 이제 가렵다고 알코올을 바르지 않는다. 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코올 바르면 시원하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알코올로 소독을 하잖아요. 근데 네. 알코올이 균을 죽이는 원리도 아까 비누 거품이 균을 죽이는 원리랑 같아요. 그 알코올이 기름을 빼가지고 균의 세포막의 지질 성분을 없애서 세포막을 파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로 이렇게 손을 자주 닦으면 손의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막에 있는 기름을 다 빼게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피부 가렵다고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시원하다고 가려운데 알코올을 이렇게 계속 바르고 있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왜냐면 알코올이 그 피부 장벽의 기름을 다 빼기 때문에 네. 그 부위가 점점 건조해지고 알코올 바르는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점점 가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알코올을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 알코올 바르면 안 된다고 말씀해 네. 주셨고요. 네. 13번째가 긁지 않는 것. 네. 이거는 뭔가 이해가 되면서도 네. 참기 왜 힘들죠. 그럴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긁는다는 거는 일종의 본능이에요. 긁으면 너무 네. 시원해요. 네,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분 좋죠. 네. 긁는 순간은 뭐 너무나 쾌감을 느끼고 그쵸. 즐겁고 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본능입니다. 그래서 가려운 거는 괴로운 증상이고 긁을 때 느끼는 그 약간의 시원하고 통증 같은 그런 감각은 너무나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쾌감이기 때문에 사실 가려울 때 안 긁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려움증을 느끼는 그런 과학적인 기전을 생각을 해보면 피부에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렇게 자극 물질이 들어오거나 어떤 자극에서 피부 세포가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가려움증 유발 물질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을 자극을 해서 감각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활성화된 그 신호가 감각신경을 타고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전달되면 뇌세포가 여기가 가렵구나. 여기가 이만큼 가렵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유발 물질이 피부에 생겨서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신경이 활성화돼야 이제 뇌로 전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호를. 근데 감각신경이 활성화될 때 여러 가지 이제 분자적인 반응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뭐 에너지도 필요하고 어떤 단백질도 필요하고 신경 전달 물질도 필요한데 그 근처에 그런 물질이 그렇게 끝도 없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가렵기 시작하고 신경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간이 길어야 1, 2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부위가 가려워질 때 1, 2분만 참으면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뇌로 전달하지 못해서 더 이상 안 가려워요. 그래서 가려우신 분들 한번 참아보세요. 본능적으로 긁으면 여기 가려운데 긁고 싶죠. 그렇지만 그거를 1, 2분만 참으면 그 부위가 신기하게도 안 가려워집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울 때 그냥 성질대로 확확 긁어 버리지 마시고 한번 긁으면 그게 또 다른 신호가 돼서 또 1, 2분 또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처음에 가려움을 느끼게 될 때 딱 참으면 길어봐야 2분, 짧으면 1분, 어떤 때는 30초 만에 가려움증이 없어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을 때 긁으면 긁는 자극 때문에 또 가려워지고, 그래서 더 심하게 긁으면 더 심하게 가려워지고, 이게 긁고 긁는 행위와 가려움증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한번 긁기 시작하면 이제 밤새도록 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2분만 참으면 안 가려울 가려움증을 이제 본능적으로 긁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알면 아, 내가 지금부터 1, 2분만 참으면 가려움증이 좋아질 거야. 이런 이성적인 생각으로 1, 2분 참는데 그냥 막연히 참을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일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TV를 하거나 누구랑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면 관심을 돌리는 관심을 거네요. 돌리면 이제 그런 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도 좀 써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려움증이 이제 살살살살 가려우면 자기를 사랑하는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살살살살 간지럽힘을 피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좀 느끼고 즐기면 괴로워하시지 말고 오히려 네. 가렵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아 이거 기분 좋은 느낌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서 굉장한 생각의 전환이 오히려 좀 네. 즐기고 있으면 벌써 안 가렵네 그렇게 돼서 섭섭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가렸을 때 관심을 돌리거나 아니면 또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가려움증을 좀 즐기거나 해서 절대로 1, 2분만 긁지 않으시면은 가려움증은 사그러지고요. 그걸 못 참고 본능적으로 긁으면 더 심하게 가려워지고 그럼 더 심하게 긁어야 되고 네, 그 악순환이 끝도 꼬리가 없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14번째가 자극물질에 접촉하지 말라는 건데 네. 자극물질에 어떤 게 있는지. 네. 자극물질,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에 기름막이 있어가지고 기름막이 이제 자극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데, 나이가 들어가서 기름을 못 만들거나 때를 밀어서 기름막이 이제 손상되면 그 네. 기름막이 없는 부위에서 이제 자극물질이 들어와서 네.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 대표적인 자극물질이 비누 성분. 비누. 네. 비누의 그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는 여러 화학 물질이나 이런 메탈들 이런 것도 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자극 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름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쓰는 수돗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오스몰렐리티가 낮은 거기 때문에 피부에 기름이 없으면 그냥 물만 쓰는 것도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묻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데 그 대부분 그렇지만 가장 흔히 자극을 일으키고 자극 효과가 가능한 것이 비누 종류입니다. 비누. 알코올도 그렇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네. 말씀하시는 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현대생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게 좋은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기존의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이제 자극을 해서 더 가려움증을 더 느끼게 되고요. 네. 또 스트레스 자체가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괜히 여기저기가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명상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네.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좀 만드시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가려움증이 유발된다 이런 그런 연구도 연구 있나요?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가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이렇게 해놨고요. 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는 꼭 해야 될 12가지 뭐 그런 걸 다음에 해도 될 것 같고 네.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질의응답을 질의응답 이어가 그동안 볼까요? 온 걸 한번 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려움증 예방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15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미님인데 정강이 가려움증이 요즘 있으시대요. 근데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 혹시 저체중과 가려움증 간에도 상관이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대상포진이라고 일단 병원에서는 말씀해 주셨고 알러지약 처방 받으셨는데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양쪽 정강이가 가려우시다고 하시네요. 네. 글쎄, 이제 저체중이라는 거는 이제 좀 마르셨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마른 거하고 가려움증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는데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양쪽 정갱이가 가렵다고 하셨는데 우리 피부에서 제일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게 정강이입니다. 그래요? 네, 정강이가 제일 먼저 건조해지고 또 그 다음에 아랫배 이런 데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정강이가 처음에 가려워지기 시작했다면 혹시 피부가 건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직접 보지 않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근데 혹시 그냥 간지러운 게 아닌가 가려움증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조인경 님이 고혈압 약만 복용을 하시고 가끔 정형외과 약도 복용하시는 94세 할머니가 2달 전부터 온몸 머릿속까지 가렵다고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인에 대한 얘기는 안 드렸는데 네. 이 책에 보면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왜 가려운지 그 원인을 9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중에 이제 피부 건조한 것도 있지만 저렇게 약을 드셔서 네. 약의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설마 이 약 때문에 가려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의 그 설명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부작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약을 먹어서 가려운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많은 분이 약을 먹어서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고혈압 약을 먹고 또 정형외과 약을 먹고 2달 전부터 약을 먹고 가려웠다면 혹시 저 고혈압 약이나 정형외과 약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고 의심이 된다면 그 약을 끊으시고 바꾸던가. 네. 그리고 지금 드시는 고혈압 약과는 다른 종류의 고혈압 약으로 지금 드시는 정형외과의 진통제와는 다른 종류의 진통제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94세라고 하시니까 피부가 이미 굉장히 건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압록강 700리 순정님이 때 밀어서 몸에 좋은 영향은 없는지. 없죠. 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후니TV님이 정강이의 각질이 동반되며 가려움증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할까요? 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강이가 이제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가 각질이 생기면서 가려움이 생겼다면 심하면 뭐 병원에 가셔서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가려움증을 못 참을 정도면 막 긁게 되면은 더 심해지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방법대로 건조하는 걸 예방하는 방법 생활 습관도 뭐 해야 될
꼭 해야 될 행동 12가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15가지 이런 거를 잘 지키시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브라운 박사의 실험실님께서 얼굴은 매일 씻고 또 화장도 여성분들은 지워야 되잖아요. 그럼 또 건조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건조해지지 않고 깔끔한 얼굴? 근데 얼굴은 우리가 피지샘이 있어가지고 피지 분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몸보다는 좀 덜 건조해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폼 클렌즈 같은 걸로 이제 쓰다 보면은 얼굴에 있는 피부 장벽에 기름을 많이 빼가지고 얼굴도 피지가 많아서 막 기름은 많은데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그렇기 때문에 얼굴 피부에도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폼 클렌즈를 써서 세수를 하고 화장을 지운 후에 반드시 수분 크림이나 보습 크림을 발라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폼 클렌징 뽀드득뽀드득한 것도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죠. 뽀드득뽀드득 하는 거는 피부가 건조해졌다는 거고 내 기름층이 다 빼간다라고 생각해야겠네요. 그렇죠. 피부에 있는 그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막이 다 빠졌다는 거니까 정말로 안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베리타스 주님이 날이 많이 습해지면 손등 위랑 손목 안쪽에 땀띠처럼 나고 가렵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런 건 약 바르면 나아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날이 습해지면 그런 게 생기잖아요. 생겼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름에 특히 여름에 특히 가렵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겨울에 가렵다는 분이 있는데 겨울에 가려우신 분은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운 거고요. 여름에 가려운 부위는 이제 습해지면 자극을 받기 쉬워서 이 물리적 자극이나 이런 아니면 균에 균이 잘 습해서 이제 성장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가려워지기 쉬운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많이 가려운 거는 건조한 거를 좀 유의하시면 되고 습해서 가려운 거는 자극을 받아서 염증이 심해져서 가려운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자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책에 제가 써놨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콩수님은 볼 이마 위주로 가려워서 긁었더니 지루성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내가 바른 화장품 때문일지 아니면 좀 연속 과음을 하셔서 얼굴에 좀 열감을 느꼈는데 그것 때문일지 좀 원인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지루성 습진은 화장품 때문은 아니고 얼굴에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 거고요. 화장품 때문에 화장품이 자기 피부랑 맞지 않아 생기는 경우는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습진인지 접촉성 피부염인지는 이제 전문의가 잘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피부과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말씀하신 것 중엔 없는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과음과 글쎄, 과음을 하면은 이제 지루성 습진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악화되는 요인이긴 하다. 그리고 콩수님도 손가락에 한포진이 생겨서 몇 달째 안 낫고 번지고 있다고 하대요. 근데 한포진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포진은 아직 원인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거라서 이제 힘든데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포진도 손바닥에 있는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바닥도 두꺼운 기름막이 있는데 손을 자주 닦거나 물리를 많이 하고 하면 기름이 다 빠져가지고 자극 물질이 많이 쉽게 들어와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한포진 형태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하기 힘들지만은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평소에 물리를 자주 하지 마시고 또 꼭 해야 될 때는 손에 면장갑, 밖에 고무장갑을 끼시고 또 일을 한다면 반드시 핸드크림을 바르시고 비누 사용을 줄이시고 알코올로 손 소독하는 걸 철저하게 줄여서 피부에 있는 피부 장벽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개만 빨리 받아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라님이 여름만 되면 얼굴이 오돌도돌 뭔가 간지러우시다고 하는데요. 네.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햇빛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햇빛 햇빛 알레르기 혹은 네. 아니면 자극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많아서 지루성 습진이 심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 줄의 질문으로 답을 해드리기는 어렵고 병원에 한번 가보셔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소망님은 가려워서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복용이 나을까요? 라고 질문주셨어요. 수면제 글쎄요, 저는 수면제를 처방한 적은 거의 없고요. 가려울 때는 가려움증의 원인을 밝히고 네. 원인을 제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네요. 가려움증 원인을 찾아서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하늘바다님이 남편이 가렵기 시작하면 잠도 못 자고 약도 먹을 때 그때뿐인데 네. 병원 가도 뚜렷한 병명이 많이 보셨을 것 네, 같아요. 저는 네. 저한테 오는 분이 다 저런 분들인데 저런 분들은 저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네. 꼭 있나요? 원인이 꼭 있는데 네. 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있는데 환자가 왜 가려운지 원인을 얘기 못 해드리는 의사는 절대로 못 치료하죠. 그렇죠. 네. 원인을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하니까요. 됩니다. 네. 이 책에 원인을 자세히 찾는 나와 체크리스트 있어요. 같은 것도 만들어 네. 놓고 하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가려움증으로 힘드시면 한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벤트도 진행을 했는데 네. 이미 끝나서 너무 아쉽네요. 네, 다음에 또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가려움증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해야 될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피부과적으로 네. 또 멋진 네. 주제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시간이 항상 해보면 너무 빨리 지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벌써 네. 50분이 네.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